안녕하세요. 2024년 6월 3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블루베리, 제가 물을 주면서 이렇게 과일 부분에 한 번씩 잎에 엽수라고 그러죠. 물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즉 목욕을 한 번 시켜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샤워라고 있고요. 현재 시간은 오후 5시 반입니다. 햇빛이 뜨거운 시간이 아니고요. 이렇게 한번 물을 뿌려줌으로 해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블루베리 수확을 하거든요. 좀 깨끗하고 좀 위생적인 송화가루라든지 그리고 황사 이런 데 대해서 좀 나름대로 세척된 그런 블루베리를 수확하려고 이렇게 4, 5일에 한 번씩 물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물주기는 좀 충분히 오늘 주고 있습니다. 평상시는 그냥 물만 뿌려주고요. 오늘 물을 이제 며칠간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주고 있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지원 농업 채널의 정지원입니다. 오늘은 제 복분자 농장 한 켠에 이렇게 대략 한 25평 정도 조금 더 될 겁니다. 블루베리를 심어 가지고 자가 소병으로 활용하려고 이렇게 블루베리를 심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시마 파이프를 해가지고 블루베리는 직박꿀이 새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덮어놨습니다. 덮어놓고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잠시 모단은 껐습니다. 물을 주고 물을 뿌리다가 최근에 이제 블루베리가 다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즉 가격이 좋아지고 있다. 가격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블루베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몇 가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블루베리 재배 농가가 늘고 있다. 즉 가격이 좋아졌기 때문에 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샤인머스켓이 쏠림 현상이 생겼듯이 블루베리에도 최근에 가격이 좋아지다 보니까 묘목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묘목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찾는 농가가 많다. 그렇게 아시고요. 자 그러면 어떤 블루베리를 심으면 돈이 될까? 이제는 어차피 블루베리를 심기로 작정을 했으면 돈 되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돈 되는 쪽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평상시 느낀 겁니다. 제가 농협에서 대략 한 35년 근무하면서 옆에 농산물 공판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 제가 되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관찰했고요. 블루베리는요, 가격이 장마를 기점으로 차이가 확 납니다. 장마를 기점으로. 즉, 이게 블루베리가 보통 하우스는 4월 달에 나오고요. 노지 같은 경우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이제 출하가 됩니다. 출하가 되는데, 이게 가격이 보통 이제 장마가 우리나라는 좀 빠르면 6월 15일, 늦으면 보통 6월 20에서 6월 30일 되면 장마가 오거든요. 장마를 기점으로 가격이 뚝 떨어진다. 장마를 기점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블루베리를 심으실 때 꼭 아셔야 될 건 장마 전에 끝날 수 있는 품목을 심는 것이 좋다. 듀크라든지 이런 인기 있는 품목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장마 전에 끝이 나거든요. 그리고 대가종이 좋다. 이게 미리가 클수록 돈이 되고 짜잘한 것들은 돈이 안 됩니다. 즉 따기도 힘들지만 돈도 안 된다. 그래서 대가종으로 장마 전에 끝이 날 수 있는 그런 품종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또 블루베리는 이게 최소한 두세 가지 같은 시기에 꽃이 피는 것을 심어가지고 수분수가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분수 역시나 일찍 끝이 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심으셔야지 돈이 된다. 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자 요즘은 이제 익어가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물주기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비가 한 며칠 안 왔다고 가뭄을 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한 25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한 1톤 정도 제가 물을 넣었습니다. 1톤 되게 많은 것 같지만은요, 이거 펴보면 별거 아닙니다. 펴보면요, 제가 물을 충분히 준다고 줬는데도 깊이 안 들어갔어요. 며칠 있다 한 번 더 줘야 됩니다. 그래도 저는 그나마 이 바닥이 이렇게 왕개라든지 이런 소나무 껍질, 파쇄목 이런 거를 제가 같이 해놨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분 보호섭 효과는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톤 정도 부어가지고는 큰 표시도 안 난다. 그리고 저는 여기 이제 보시면 집에서
화분에서 재배하던 걸 주로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이제 집에서 제가 옥상에서 화분으로 제가 대략 한 20년 이상 키웠었는데요. 그것을 옮기다 보니까 나무가 좀 부실합니다. 이제 전년 좋아지고 있고 밑에 이제 신초 새 가지가 올라온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 가지 올라오면 이런 이제 묵은 가지는 다 갱신하겠죠. 이런 새 가지를 키우고 이런 묵은 가지 조만간 다 갱신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한번 갱신하면 또 쓸만한 그런 분류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긴 이래도 되게 수령이 오래된 거예요. 집에서 제가 20년 이상 제가 화분에서 키우던 거기 때문에 보긴 작아 보이도 보시면 밑에 둘레는요 이만큼 됩니다. 이 정도. 예, 두께가 밑에가 이게 20년 이상 키워서 그렇거든요. 예, 그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얼마 전에 제가 이게 막 적가가 안 돼 가지고 막 전지가로 대충 막 잘라 가지고 그 열매를 솎아주는 걸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복잡한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적가가 됐는지 좀 보기에 좀 안정감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블루베리는 언제 수확하면 좋을까? 보시면 이렇게 다 익은 거 같잖아요. 요걸 한번 따볼까요? 요건 다 익었다. 덜 익은 거는 안쪽이 파랗습니다. 즉 요 바깥쪽은 까만데 안쪽은 이렇게 안 익은 것처럼 이런 색깔이 납니다. 이런 초록 색깔이. 그래서 연두색인가? 예, 연두색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런 색깔이 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익은 것을 수확해야지 맛이 있다. 그리고 완전히 익은 것은 이렇게 하얗게 분이 납니다. 이게 이제 과분이라고 하는데요. 뭐 포도, 캠벨 포도라든지 이런 블루베리 이런 것들은 이렇게 분이 납니다. 분이 나는 게 맛이 좋다. 분이 나는 게 그렇게 아시고요. 자,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블루베리는 아침에 따면 좋을까? 저녁에 따면 좋을까? 정답은요. 아침에 이슬만 마르면 하루 종일 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블루베리는 따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 인건비가 하루 종일 따야 될 정도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고 심으셔야 됩니다. 보통 뭐 농약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치면 좋을까 저녁에 치면 좋을까지만은 블루베리는 하루 종일 따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따기 좋게 하려면요 이렇게 한 송이가 주저리 거의 다 익었을 때 한 방에 따면 좋습니다. 한 방에 그래야 되지 이거를 한 개씩 낱개를 이래 따가지고는 세월도 없다. 예, 그렇게 요게 한 주지가 고루 익을 수 있도록 이 과방이 너무 길면 고루 안 익습니다. 그러면 한 개씩 골라 따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열매 섞을 때 막 대충 막 잘라준 이유가 이렇게 짧게 놔두면요 빨리 익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저주저 길게 돼 있으면 이게 한 개씩 따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안 돌아가 가지고 이 복분자박 관리하다 보니까 시간을 막 다 못 돌렸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제가 전지가로 막 대충 잘랐는데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재배를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텃밭 재배하시는 경우는요 주로 제 농장 채널은 텃밭 하시는 분 많이 보는데 많이는 필요 없고요 한 10주 정도만 있으면 시큰 먹습니다. 10주. 예, 10주 정도만 있으면 한 10년생 키우면요 6kg 7kg씩 나옵니다. 그리고 못 키워도 한 2, 3년 키우면요 최소한 한 나무에서 1kg 이상 나오거든요. 1.5kg, 2kg 나옵니다. 그러면 10주만 해도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자가소비는 충분하고 지인 나눔용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 좁게 심어서 그렇지 폭이 좀 대단히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나름 죽는 것도 있고 이제 사실 이렇게 살아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살아나면 얘가 이제 결가지로 유인하고 이제 이런 오래 묵은 가지는 다 갱신할 겁니다. 이거 다 화분에서 키우던 거라서 좀 이렇게 부실합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블루베리는요 보통 이제 화분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제 화분 재배를 하는 이유는 블루베리는 토양 pH가 산성을 좋아합니다. pH 4.5 내외, 4.5에서 5 정도, 거의 뭐 강산성이죠. 그러다도 pH 최소한 5 전후를 좋아하지 이게 중성 뭐 일반적인 작물이 좋아하는 pH 6.5나 7 이런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아로니아는 그런 pH 간격이 잘 자랍니다. 잘 자라는데 블루베리만큼은 특별한 품종 외에는 pH가 산성인 땅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제 뭐 피트모스라든지 이런 걸로 토양을 개량해야 되는데요. 저는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한번 살아보라고 그냥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냥 버티는데 대신에 여기에 마사라든지 모래, 마사 그리고 소나무 파쇄목
파세목을 많이 넣습니다. 솔잎이나 소나무 파세목요. 그걸 많이 넣는 이유가 소나무 잎이 또 산성이거든요. 보통 솔잎 떨어진 그 산에 가면요, 풀이 자라지 못합니다. 왜? 산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피트모스 대신에 그 솔잎 그 떨어진 거하고 그 소나무 파세목을 제가 좀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pH 산도는 조정 안 해, 검사 안 해봤지만은 그래도 블루베리가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블루베리는 이게 요 수확식이 일단 물을 좋아하니까요, 물 주기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익을 때 쑥쑥 큽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이 익으면 거의 크기가 배로 커집니다. 이게 익으면서 커진다. 모든 과일은 대부분 익으면서 많이 커집니다. 저게 저 복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분자도 아이고 짜잔한 게 언제 다 따나 싶었는데 익을 때 크는 게 거짓말처럼 큽니다. 그렇고요. 자, 다음은 병충해 방제입니다. 블루베리의 병충해 방제는요, 그 꽃이 피기 전에 그 깍지벌레 피리 방지해 주셔야 되고요. 꽃이 피고 난 다음부터는 방제를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그런데 문제는 이제 꼭 보면 그 시기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쐐기나방, 우리가 흔히 이제 풀쐐기라고 하죠. 풀쐐기. 이 쐐기나방이 생기면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치셔야 됩니다. 저도 한 20일 전에 풀쐐기 때문에 쐐기나방이 보여가지고 방제를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쐐기나방 먹은 흔적 보이죠? 이렇게 흔적 보이죠? 이래서 제가 방제를 했는데, 제가 따는 것 같으면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이것은 누가 딴다? 아내가 땁니다. 아내가 이거를 수확을 하는데 제가 간이 안 크거든요. 이거 따다가 갑자기 풀쐐기에 쏘있다, 난리 납니다. 또 그리고 아이들이 주말에 연휴에 이번 6월 6일 현충일에도 이제 그 큰애가 온다고 그러는데요, 그 오면 이게 딱이 되거든요. 따서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따다가 풀쐐기 한 방 쏘인다? 상상만 해보십시오. 그 눈초리가 아빠 하면 난리 날 겁니다. 아빠 하면서. 그러면 제가 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0일 전에 미리 방제를 했다. 그리고 방제를 했기 때문에 저도 먹어야 되잖아요. 저도 이렇게 바로바로 따서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따서 또 제가 또 일하다가도 따 먹습니다. 맛있네. 지금도 먹고 있는데, 안전하게 먹기 위해서 비가 온다지만 저는 3, 4일에 한 번씩 엽수, 조금 전에 보셨죠? 처음에 영상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보여드렸듯이 물을 뿌려줍니다. 그러면 뭐 송화가루라든지 먼지라든지, 여기 뭐 차량 먼지 이런 건 올 일이 없어요. 공장도 없고 뭐 공해는 없는데, 그래도 송화가루나 황사 이런 게 한 번씩 넘어와서 묻잖아요. 근데 이거 따가 바로 우리 먹거든. 그래서 이걸 그냥 먹기보다는 물로 뿌려줌으로 해서 한번 세척을 시켜준다. 며칠에 한 번씩, 3, 4일에 한 번씩 뿌려준다. 다음 주에는 우리 그 또 둘째가 또 그 친구들까지 같이 와서 복분자 따기 체험과 같이 하러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복분자만 따게 하기보다는 먹기 좋은 블루베리도 먹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역시나 제가 3, 4일에 한 번씩 물은 뿌려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블루베리를 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왜? 제가 먹고 가족이 먹고 또 지인들 나눔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 또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게 지금 밀식을 했지만은 그 와중에 또 이렇게 달래입니다. 달래. 제가 달래를 중간중간 많이 심었습니다. 여기 달래. 요 씨앗이 생기고 벌써 씨에서 발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한번 따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제가 이 바닥에 한 따놓기 던지만 놔도 됩니다. 이렇게 대충 따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달래가 항정시 생깁니다. 여기서 이렇게. 제가 달래를 여기 뿌려온 이유가 금년 봄에도 달래를 많이 뽑아가지고 지인들 나눔을 했어요. 친구들도 뽑아주고 오면요. 그랬어요. 뭐 된장국에 넣으라고. 달래는 이게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심어가지고 활용을 하고 또 쉽게 뽑힙니다. 왜? 제가 여기에 숲이, 즉 왕겨하고 보이죠? 바로 위에 바로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뿌리가. 조금만 더라도 얘들 살아요. 얼마나 얘들 생명력이 강한지 잘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블루베리 뿌리하고는 크게 경합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달래는 아시다시피 잎이 넓은 게 아닙니다. 이게 파철은 좁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심어서 활용해도 아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이런 달래를 좀 심어놨다. 하나의 꿀팁이죠. 그리고 이렇게 부추도 조금씩 심어놨습니다. 부추. 그래서 이런 좁은 공간 활용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곁들여 봅니다. 아, 달래 요거요. 보긴 열어도 참 예쁩니다. 요게 이렇게 달래. 예, 오늘도 이렇게 멋진 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예, 블루베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바랍니다. 예, 늘 멋진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마지막은 블루베리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달래를 보여드리고 있네요. 예, 멋진 날 되십시오. 아, 달래꽃 보니까 요게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 꽃이 있네요. 잠시 보여드릴게요. 예, 요 블루베리 바로 옆에 제가 이렇게 심어놓은 코끼리 마늘입니다. 아직 활짝 안 폈어요. 이제 피는 중입니다. 피는 중인데 이렇게 코끼리 마늘이 피고 있다. 어떻게 피는지 하면요, 이렇게 마늘종이죠. 장다리가 올라와서 이게 언제 피려나 싶은데 이렇게 껍질이 살살 벗겨집니다. 이제 꽃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껍질을 벗겨요. 이렇게 벗기면 처음에는 뭐꽃 색깔이 이렇지 싶은데 이게 점점 이렇게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보라색으로 변하고 아직은 꽃이 안 폈어요. 이렇게 이제 꽃이 살짝 피면요, 이렇게 지금 피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피고 있는데 활짝 피면 이게 크기가 이 주먹보다 커집니다. 커지고 벌이 엄청나게 옵니다. 벌이. 예, 이렇게 오늘 그 코끼리 마늘 꽃까지 마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껍질을 벗고 이렇게 코끼리 마늘. 예, 이렇게 오늘도 꽃처럼 예쁜 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